생체 매트릭스에 대한 10가지 관점이라 11 리빙 매트릭스 10 퍼스펙티브스 요약. 지금부터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관련성이 있는 다양한 관점들을 통해서 생체 매트릭스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각각의 관점은 마치 정교하게 다듬어진 조각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처럼 서로 다른 이미지를 제공한다. 생체 매트릭스는 살아있는 생태를 만들어 내는 근본적인 물질이며 본질적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생체 매트릭스에 대한 온전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과학과 인간의 탐구 분야가 관여되어야 한다. 알프레드 피싱어와 하르트 푸어 하이네는 이를 두고 생명체에 완전히 침투해 있는 가장 거대한 시스템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생체 매트릭스가 다른 모든 시스템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모든 관점들은 한 번에 모두 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특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관점들이 틀림없이 존재할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통합을 이루려는 행위는 언제나 근사치를 얻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도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생명의 진정한 성질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각각의 관점들은 중요한 임상적인 함의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더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이 장에서 요약된 발견들은 에너지와 정보들이 어떻게 해서 몸을 순환하면서 역동적인 생체의 프로세스들의 동력을 가하고 조절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현재의 관점은 전체 생체 매트릭스가 전자, 양성자, 광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신체 모든 부위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몇몇 걸출한 과학자와 임상의들이 소중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으며 우리의 목표는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우리는 앤드루 테일러 스틸, 센트 제르지 베커, 이런 사람들, 센트 제르지가 아주 훌륭하신 유명하신 분이네요. 프렐리히, 코피, 한나, 호, 메완호, 나이트, 바르네스, 폴라. 마지막으로 저자의 작업을 요약해서 정리해 볼 것이다. 앤드루 테일러 스틸과 결합 조직이 어떻게 사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앤드루 테일러 스틸은 1917년까지 오늘날 보완 대체 치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여러 개념들을 창안해 내었다. 인류에 대한 그의 선물이라 할 수 있는 정글요법은 발달을 거듭하여서 양질의 효과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수준 높은 기술적 표준이 정립되었다. 과학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본인들의 손의 예민함을 이용해서 기초적인 연구를 이루어낸 통찰력 있는 사람들의 발견들을 탐구하는 것은 언제나 매혹적인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결합 조직에 관하여 앤드루 테일러 스틸이 언급한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근막은 인간의 몸에 퍼져 있는 결합 조직계의 연조직 구성 요소다. 근막은 근육, 뼈, 기관, 신경, 혈관, 그 외의 구조물들에 상호 침투하고 그들을 둘러싼다. 근막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앞에서 뒤까지 몸 안에서 몸 밖까지 연속된 3차원 조직망이다. 그것은 구조적인 통합성을 유지하도록 해주고 지지와 보호 및 충격급수의 역할을 한다. 근막은 혈류 역학 및 생화학적인 처리 과정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하며 세포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매트릭스를 제공한다. 근막은 병원체와 감염에 대항하는 신체의 제1방어선의 기능을 한다. 손상을 입은 후에 조직 회복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도 근막이다. 2006년 스틸의 글쓰는 스타일은 지금 보면은 다소 구식으로 비춰질 것이다. 그러나 그의 열정과 세심한 임상 관찰은 심오하다. 피싱어 하이네. 피부를 통과하면 바로 근막으로 들어가게 된다. 근막. 나는 여러모로 림프선과 근막의 세포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해 왔으며 어떤 질병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훨씬 이전에 이들이 탁하고 건강하지 못한 액체로 채워진다고 생각한다.
구조와 기능 사이에 사이에는 사실은 아무 차이가 없다. 구조와 기능 사이에는 그것들은 동전의 양면에 해당한다. 만약 구조가 기능에 대하여 어떤 것도 알려주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관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쵸? 동물에 있어서 근막의 쓰임새를 다 알아내기에는 이번 생이 너무 짧다. 그것은 동물들의 가장 미세한 섬유들에도 침투하여 섬유들을 미끄러지는 탄성을 제공하고 지원한다. 그렇죠. 식물도 이렇게 식물이 푸르름을 갖고 이런 시내에서 있으면 다양한 속에서 싱싱함을 갖기가 어렵지만 산에 있으면 얼마나 더 싱싱할 거 아니야. 나름대로 그래도 거기서 영양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나 봐. 이렇게 활동적인 삶 속에서 모든 근육들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모든 근육의 섬유들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유연한 경막 와시어 덕분이며 이런 근육이 인접한 다른 근육이나 인대들과 마찰이나 충격 없이 미끄러질 수 있도록 해준다. 이들은 섬유의 윤활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체 모든 부위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 이들에 포함된 신경들은 너무나 풍부하여 살 속의 어떤 원자도 이들로부터 신경이나 혈액 공급을 얻어내는 데 실패하는 일은 없을 정도이다. 서틀이 내놓았던 개념들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더듬어진 결과들과 대를 잇는 다른 개체작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현대 근막 연구자들에 의해서 발전된 결과물들은 세 차례의 국제 근막 연구 회의의 발표 자료집인 근막 연구 함이 기록되어 있다. 2012년.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알프레드 피싱어와 하르버트 파인의 세포 외 기질과 기저 조절은 1975년 알프레드 피싱어와 하인에는 모세혈관과 결합조직, 기저물질, 세포외 말단 자율신경 축색 돌기로 전신 조절 시스템에 관한 중요한 저서를 출간했다. 향후에 이루어진 연구에 발단된 이 저서는 피싱어가 비엔나에서 조직학과 발생학 교수로 새롭게 번역된 영업한 독일어 개정판이 현재 읽히고 있다. 피싱어의 이론들은 심오한 인상적인 함의를 가지며 그가 사용한 응용 방법들에 대해서 임상의학과 생리학에 관심 있는 누구라도 주의 깊게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하르트무트 하이네 교수는 피싱어의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공헌했으며 그와 그의 동료들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연구를 계속하였다. 2004년 피싱어와 하이네는 기저 조절 시스템 세포로의 영양 공급과 노폐물 제거, 염증, 방어 및 보수 과정들을 포함한 모든 생명 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척추 생물에 있어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 공통 분모는 보이듯이 모세혈관, 매트릭스, 세포의 3위체이다. 그래서 혈관과 따라서 혈관에 영양을 공급하는 여러 가지 공간체, 매트릭스, 그리고 각 세포 이렇게 보내요. 세포라는 개념은 엄격히 말하자면 형태적인 관념일 뿐이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포는 그 주변의 환경을 설명하지 않은 채 그것만으로는 논해질 수가 없다. 피싱어 2007년. 이 언급은 비로 1871년에 의해서 처음 내세워진 이래에 서양 의학을 지배해온 세포 병리학에서 널리 통용되어 온 개념의 약점을 폭로한 것이다. 그 개념이란 모든 질병은 세포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화학적인 세포형 모델에서 볼 수 있듯이 세포 T세에 영향을 주는 생화학 영역적인 접근법에 의해서만 치료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보완대체 치료법들의 특징은 매트릭스의 D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매트릭스의 D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보완대체 치료법들이 이것은
보안 대체의 근거를 이루는 많은 개념들 중에 하나이지만 전통적인 서양 의학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인식의 부재는 정당치 못하며 의학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피싱의 논리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거나 어떠한 음모 같은 게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의과대학 교육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피싱어와 하이네의 삼위체는 전인 치유에 있어서 고유한 능력을 갖는다. 세포 사이의 네트워크 기저 물질은 섬유와 세포에 의해서 계속해서 재생된다. 그러면 세포 기질로 언급하기도 하는데 모든 세포에 필요한 구조적인 지지 및 고정 기능을 제공한다. 이 시험은 고도로 상호 결합된 단백질의 그물형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상표를 구성하는 기저막과 혈관 내비처럼 특수하던 형태를 띠고 특정한 조직화 세포 유형을 에워싸면서 각 기관에 뻗어 있다. 이 시험은 프로테어 글라이칸과 히알루론으로 알려진 분자들의 놀라운 집합체이다. 자, 이렇게 매트릭스와 그것에 연합된 불분자들은 자연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는 정보 시스템과 방어 시스템을 형성한다. 가장 오래되고 수직어를 통해서 우리는 매트리좀을 피부가 이게 뭐야? 거기 세포 사이에 프로테오 글루칸 네트워크 이른바 기저물질은 섬유세포에 의해서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프로테인 생체 매트리스가 신경보다 훨씬 더 오래된 진화 역사를 지내왔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각각의 세균, 바이러스, 원충류의 세포와 당 폴리머 코팅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주변 환경 속으로 각각의 세포의 영향권을 확장시켰다. 따라서 인간의 몸에는 매트릭스가 세포의 영향권을 세포와 이웃하는 것들에 확장시키며 이를 넘어서 몸 안의 모든 세포로까지 확장시킨다. 따라서 매트릭스가 정보를 포착하고 저장,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서 신경계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더라도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매트릭스는 세포 골격과 핵매트리스의 형태로 모든 세포와 핵속으로 확장한다. 집신벌레와 같은 원생동물의 복합적인 행동을 언급하면서 영국어 뛰어난 신경생리학자 쉐링턴 1951년은 신경의 흔적은 없다. 하지만 세포의 골조인 세포 골격이 그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피싱어와 하이네의 삼위일체는 조직적인 혼돈되지 않은 에너지가 일순간에 몸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준다. 혈액에서 공급받은 산소와 영양분은 매트릭스의 작은 틈들을 통해서 신체의 모든 세포에 도달한다. 마찬가지로 대사된 높이 부른 세포로부터 매트릭스를 통하여 모세혈관으로 확산된다. 매트릭스는 세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경로인 것이다. 이러한 경로가 차단되거나 방해를 받으면 질병의 단계로 넘어간다. 그렇죠. 이게 당뇨 같은 것은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차단되었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 때문에 독소는 매트리스에 쌓이고 가능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 피싱어는 AT 스틸과 의견을 같이 하는데 대부분의 효과적인 치료적인 접근법들은 매트리스 내의 신호 전달과 에너지 흐름을 회복시키거나 높이게 되며 이에 따라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자, 인식했다. 이렇게 전체 결합의 매트릭스 시스템에는 기본적인 정전기적인 톤이 있다. 이것은 조직 탄생에서 영향을 주고 호르몬과 신경전달물질, 신경펩타이드, 약물학적인 제재들을 세포로 전달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세포 조직 사이의 pH는 또한 관절의 윤활 근육이 서로 미끄러질 수 있도록 하는 능력, 그리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세포가 이동할 수 있는 자유로움에 영향을 준다. 염증은 부정과 가동 범위의 제한을 이야기하며 매트릭스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물론 발적, 통증, 열감도 일으킨다. 매트릭스의 이론. 알베르트 센트제르지 전도체와 반도체에 대해서 모세혈관 결합 조직 기저물질 세포 말초 신경 축색 돌기 사이의 미싱의 저서를 기반으로 했다. 2007년도에 이렇게
비타민 C 합성으로 1937년 노벨상을 수상 알베르트 비타민 C 합성으로 그때 벌써 했네. 알베르트 센트 제르지는 분자의 무작위 부딪힘이 생체의 신속하고 치밀한 반응을 설명하기는 너무나 느리다고 확신했다. 그는 생체 구조 내에 빨리 움직이는 무엇인가를 찾아보았고 전자와 양성자 에너지장에 중점을 두었다. 센트 제르지는 다른 화학자들이 통상적으로 버려왔던 불용성 스카폴드를 연구했다. 그는 놀라운 제안을 했는데 몸의 단백질이 반도체라는 것이다. 반도체, 몸의 단백질이 반도체라는 것이다. 그가 언급한 것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서 결정 격자에서처럼 많은 원체가 촘촘하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면 하나의 전지는 한두 개의 원자에만 속하는 것이 해방되어 그 대신에 전체 시스템에 속한 상태가 된다. 많은 분자들은 에너지의 연속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결합하고 그것을 따라서 에너지 전자들은 멀리까지 여행을 하게 될 것이다. 센트 제르지의 아이디어가 함축하고 있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도체, 부도체, 반도체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도체는 원자의 오비탈이 완벽한 물질이다. 즉 자유롭게 도는 여분의 전자가 없어서 반응을 일으키거나 전기의 전도에 관여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은 테플론, 고무 같은 복합체의 대부분의 플라스틱 종류들이다. 전도체는 금속, 철사 같은 물질들로 빠르게 전기를 전도한다. 금속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자유전자를 가짐으로써 여러가지 재미있는 성질들을 띠게 된다. 반도체는 전기 전도를 하는 능력에서 보자면 전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에 있다. 예를 들어서 콜라겐은 생체 반도체이다. 콜라겐은 생체 반도체이다. 콜라겐 알베르트 센테리지 그래서 콜라겐 비타민 C 합성으로 노벨상 수상한 75주년을 기념하여서 2012년 출판한 그 수상. 센트 제리지가 비타민 C 합성으로 그렇군요. 센트 제리지 전통적인 생화학에서 현재 1937년이었군요. 전통적 생화학에서 수용 분자들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으며 고체 물질들은 폐기되었다. 폐기된 물질에는 DNA, 케라틴, 콜라겐, 액틴, 묘진 등이 포함된다. 금속은 한 곳에 고정되지 않고 자유로이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전자를 가짐으로써 여러가지 재미있는 성질들을 띠게 된다. 반도체는 전기 전도를 하는 능력이 있어서 보자면 전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에 있다. 예를 들어서 콜라겐은 생체 반도체이다. 11의 8 넘어갔어. 다른 단백질도 그들의 주기적인 이중 결합으로 인해서 반도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각각의 이중 결합은 움직이는 전자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이 전자는 단백질 구조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생체 매트리스는 조직체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들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 반도체의 특이한 점은 전도가 정확하게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질로 인하여 반도체를 사용해서 미니어처 전자 장치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미니어처 전자 장치에는 스위치, 증폭기, 탐지기, 발전기, 정력기, 메모리 장치가 있으며 이들은 우리나라의 현대의 전자 컴퓨터 및 핸드폰 그 밖의 다른 장치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부품들이다. 인체도 이렇게 전기의 구조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렇게 해서 생체 시스템의 반도체 현상에 대한 개념은 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국 전부 맞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1969년. 그래서 센트 제르지가 이 분야에서 이룩한 중대한 업적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고 2003년도에 1장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센트 제르지의 소설 1988년에 언급한 바가 있다. 분자는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접촉할 필요가 없다. 에너지는 전자기장을 통해서 흐를 수가 있다. 계속해서 그런 전자기장은 물과 더불어서 생체의 매트릭스를 구성한다. 물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했다. 그가 거론하고 있는 구조들은 생체의 매트리스 내의 단백질과 밀접하게 연합된 수분층들이다. 현재 이루어진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물이 콜라겐과 연합하여
어떻게 조화되는지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여기서 콜라겐은 결합 조직에서 발견되는 주요 단백질이다. 11구 단백질 그 밖의 매트릭스 구성요소와 연합하는 무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세포와 핵, 유전물질의 안과 밖에 모두 존재하는 생체의 매트릭스는 섬유는 조직화된 수분층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수분층은 커뮤니케이션과 에너지 흐름을 위한 독립된 채널 역할을 한다. 전자는 섬유를 통해서 흐르는 전기 반면에 양성제는 수분층을 통해서 흐른다. 이 양성제의 흐름을 프로티스티라고 일컫는다. 1976년. 자, 이렇게 됐네요.